구조 설계를 위한 대표적인 이론인 허용 응력 설계 방법과 한계 상태 설계, 허용 응력 설계, 한계 상태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와 연관 있는 손상 유형과 구조 신뢰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허용 응력 설계법은 워킹 스트레스 디자인, WSD, 허용 응력 설계, 워킹 스트레스 디자인. 이 방법은 결정론적인 방법이고 이 방법으로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사용 응력, 워킹 스트레스를 계측합니다. 실제로 사용 응력이란 실제로 안전하게 사용 상태에 있을 때 재료에 작용하는 응력, 사용 응력은 실제로 안전하게 사용 상태에 있을 때 재료에 작용하는 응력, 그러니까 사용 응력 상태보다 더 높은 강도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허용 응력이라고 합니다. 허용 응력은 기준 강도의 적당한 안전율, 세이프티 팩터를 고려한 것인데 기준 강도는 선박의 항복점 아래에서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기준점, 기준 강도를 잡고 거기다가 안전율을 곱한 것입니다. 즉, 허용 응력은 재료의 기준 강도 나누기 안전율, 기준 강도는 재료의 비례한도 내에서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비례 한도를 정했고 그 안에서 기준 강도를 잡고 거기다가 안전율을 곱한 게 허용 응력이고 이 허용 응력은 사용 응력보다 커야 한다. 즉 항복점 B보다 허용 응력이 작고 허용 응력보다 사용 응력이 작은 값을 갖도록 설계를 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항복점과 비례 한도 내에서 고려돼야 된다 했으니까 허용 응력은 탄성 한도 내에서 고려됩니다. 안전율은 항복 응력에 곱하는 값인데 정하 중시는 0.6에서 0.8, 동하 중시는 0.8에서 1을 고려합니다. 장점은 계산이 간단하고 단점은 안전도의 논리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안전계수는 허용 응력에만 적용이 되므로 실제 사용되는 하중 조건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허용 응력 설계와 한계 상태 설계 두 번째, 한계 상태 설계법, Limit State Design, LSD입니다. 이 방법은 아까 허용 응력 설계는 결정론적 방법이라면 한계 상태 설계법은 확률론적 방법입니다. 구조 신뢰성 이론에 기초하여 하중과 저항에 관한 모든 불확실성을 확률적 통계로 처리합니다. 구조 신뢰성 이론에 기초하는데 하중과 저항에 관한 모든 불확실성을 확률적 통계로 처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 상태란 파악된 설계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유형에 대하여 손상 유형, 각 구조 요소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 다시 한계 상태란 리미트 스테이트인데 파악된 설계 시나리오,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유형, 각 구조 요소를 평가. 다시 말하면 구조물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합하게 되거나 구조적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확률론적 한계 상태 설계 방법은 LSD. 그래서 어떠한 한계 상태를 정의하고 있느냐? 한계 상태는 네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 한계 상태, LSD, 최종 또는 극한 한계 상태, ULS, 필요 한계 상태는 FLS, 사고 한계 상태는 ALS, 다시 사용 한계 상태는 SLS, 서비스어빌리티 리미트 스테이트고 사용 한계 상태는 규정된 요건을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상태, 최종 또는 극한 한계 상태는 ULS, 울티메이트, 비손상 상태에서 최대 허용 변형률에 상응하는 상태, 비손상 상태에서 최대 허용 변형률 또는 변형에 상응하는 상태, 필요 한계 상태는 FLS, 패티그, 주기적 하중의 영향으로 강도 저하에 있는 상태, 필요 한계 상태 FLS, 주기적 하중, 강도 저하, 사고 한계 상태 ALS, 액시덴탈, 리미트 스테이트, 사고 상황에서 견디는 구조물의 능력에 관한 상태. 한계 상태는 네 가지를 정의한다.
SLS, ULS, FLS, ALS. 사용한계 상태는 규정된 요건은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상태, 극한한계 상태, ULS는 비손상 상태에서 최대 허용, 피로한계 상태는 주기적 하중, 강도 저하, 사고한계 상태는 사고 상황에 견디는 구조물의 능력. 앞에서 한계 상태를 설명했으면 그러면 한계 상태에 대한 예상 가능한 손상 유형은 무엇이냐? 손상 유형은 6가지. 항소좌, 파피취, 항소좌, 파피취, 항복, 소송붕괴, 좌굴, 파단, 피로균열, 취성파괴. 항복, 소성붕괴, 좌굴, 파단, 피로균열, 취성파괴. 항소좌, 파피취. 항복, 구조부재의 소성변형이 국부적으로 발생한다. 면내응력과 지극력의 조합. 항복은 구조부재의 소성변형이 국부적으로 발생한다. 항소, 다음은 소성붕괴, 국부 구조의 영구적인 면의 변형. 항복은 아까 소성변형이 국부적으로 발생했고, 소성붕괴는 영구적인 면의 변형, 근면 외 충격 압력을 받는 국부 구조 부재에서 발생한다. 소성붕괴, 국부 구조 부재의 영구적인 면의 변형. 자, 다음은 좌굴, 항소좌, 좌굴, 압축 하중을 받는 구조 부재, 그러니까 눌려서 휘는 것. SLS 상태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리미트 스테이트 상태에서 탄성 좌굴이 일어나고 하중이 지속되면 ULS, 울티메이트 상태에서 상당한 소성 좌굴, 그러니까 영구 손상으로 번진다. 좌굴은 압축 하중을 받는 건데, 눌려서 휘는 건데, 서비스빌리티 상태에서 탄성 좌굴이 되다가 계속되면 울티메이트로 소성 좌굴로 바뀐다. 자, 다음은 항소좌 파피취에서 파단, 구조부재가 재료의 항복 응력을 넘어서는 큰 인장 응력을 받은 상태, 즉 늘어나다가 끊어지는 상태, 아니 끊어지진 않아도 어쨌든 늘어나는 거, 늘어나다가 항복 응력을 넘었으니까 소성 변형이 일어나겠지. 파단은 항소좌 파피취에서 파단은 구조부재가 재료의 항복 응력을 넘어서는 큰 인장 응력을 받은 상태, 늘어나는 상태. 다음은 피로균열, 그러니까 그냥 피로가 아니고 균열이 일어났다. 피로균열, 파피취, 피로균열,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하중으로 생긴 균열. 다음은 취성파괴, 재료와 온도, 두께에 따라 좌우되므로 강제 등급 규칙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손상 유형은 6가지, 항소좌, 파피취, 항복, 소성붕괴, 좌굴, 파단, 피로균열, 취성파괴. 4가지 한계 상태에 대한 6가지 손상 유형의 조합. SLS는 항복과 좌굴, 1번하고 3번 항소좌 파피취에서 항복하고 좌굴. ULS는 항소좌파 4개, 그 다음에 FLS는 패티그니까 피로균열, ALS는 사고는 사고 한계 상태는 항복, 소성붕괴, 파단, 항복, 소성붕괴, 파단. 그러니까 얘는 좌굴은 눌린 거니까 사고는 눌린 게 아니고 파단, 그러니까 인장력으로 인한 손상만을 고려하니까 파단만을 고려한다. ALS는 항소파 1, 2, 4. 다시 SLS는 항복, 좌굴, ULS는 항소좌파, FLS는 피로니까 피로, ALS는 항복, 소성붕괴, 파단 1, 2, 4. 마지막에 취성파괴는 강제 등급의 규칙 요건에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한계 상태의 설계는 구조 신뢰성 이론에 근거하여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구조 신뢰성 이론이란 하중과 저항을 결정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니 하중과 저항을 확률론적 변수로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설계는 완전 무결한 비파괴성이 아니라 특정 한계 상태,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리미티드 스테이트, 리미트 스테이트에서 대한 수준 이하의 파괴 확률과 확률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특정 한계 상태에 대한 수준 이하의 파괴 확률을 만족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것이 구조 신뢰성 이론이고, 이 구조 신뢰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계 상태 설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